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곤 하죠. 가족, 친구, 회사 사람들 등등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놓아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어느 작가의 말이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식물 키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식물도 죽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을 다 잘 키우는 사람도 그런 환경도 사실 존재하지 않죠. 제한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냥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식물들을 키우고 새롭게 도전하는 데 시간을 잘 쓰면 그뿐입니다. 그럼 나랑 맞는 식물은 어떻게 찾는 것일까요? 절대 안 죽고 매년 번식하는 식물이라기보다는 그 식물을 가꾸는 내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주는 것이 무리가 되고 고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는데요. 봄꽃, 여름꽃, 야생화, 노지활동 되는 식물들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얀색 이외에도 색상은 자주 색상 더 있죠.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가 원산지이고요.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꽃으로 계절의 잔잔한 느낌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 월동 당연히 되는 식물이죠. 루엘리아 역시 월동되고 꽃도 정말 예쁩니다. 그 다음에는 컬레옵시스 종류 3가지 농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레드엘프, 썬빔, 그리고 루비스타까지 다양한 종류로 들어와 있고요. 역시나 월동 잘 되죠. 리아트리스는 보라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직은 키가 짱짱하고 작을 때 들이셔서 키우시면요. 자리 아주 잘 잡으면서 뿔이 아주 좋아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름에 예쁜 꽃을 확실히 보여주고요. 색상은 자주 하양 2가지 색상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로 차이브인데요. 하얀 색상 데리고 왔습니다. 허브의 한 종류로 백합목, 백합과 부추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입니다. 동글동글 꽃이 정말 예쁘고요. 역시나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라티폴리아 campanula 초롱꽃인데요. 하얀 색상이고요. 한 포기보다는 뭉쳐서 포기를 형성해주면 좋고요. 프럭스나 수건 제라리움, 알젤리카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 식물이죠. 족돌이꽃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색상은 구분이 어렵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족돌이꽃은요. 꽃이 마치 족돌이처럼 피어난다 하여 이름 붙은 거 알고 계시죠? 화사한 느낌의 정원 가꾸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뻐꿍날이 되겠습니다. 삼처럼 저렴하게 들어와 있고요. 노지 활동 당연히 가능하며 야생화의 매력이 아주 가득합니다. 지금 들이셔서 노지에 식재해 두시면 정말 잘 자라나죠. 그 옆에는 무늬 맹문동 소품으로 가볍게 준비해 보았는데 역시 월동되고 시원시원한 수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하얀색 아나벨 수국인데요. 늦봄부터 하얗게 피기 시작해서 꽃은 가을까지 개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꽃의 크기도 매우 큽니다. 추위에도 강하죠. 분홍어 대마리 역시 추위에 매우 강해서 노지 월동 가능한 나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종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이번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잘 나와 있죠. 분홍색의 동글동글한 꽃이 매력적인 오대마리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 빠짐이 좋고 비옥한 땅에 심어 주시면 꽃이 정말 잘 피는 식물입니다. 잘 죽지도 않죠.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식물들 자체가요. 잘 죽지 않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나벨 수국 사진 한번 보여드려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지 월동도 가능한 식물이죠. 아나벨 수국은요. 개량된 최신 품종이기 때문에 꽃의 개화 기간이 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수국에 비해서 가지가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식물은 즈이나인데요. 꽃보다 단풍이 더 예쁘죠. 꽃도 예쁜데 단풍 드는 것도 너무 예쁜 즈이나 야생화 맞습니다.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식물입니다. 동글동글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 천일홍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죠. 아름다운 꽃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피어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저희 마가렛 종류도 농원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마가렛 보여드릴게요. 외목대로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재고
징구가 소량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경 오셔서 다양한 종류의 다른 마가렛도 구경해 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꽃이 오래가는 식물 중 하나고요. 하나하나 꽃이 피어나서 꽃이 지면요, 다른 꽃도 계속 올라와 주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중풍 마가렛 이외에도요, 소품 마가렛 랜덤 발송 상품도 있기 때문에 키워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목대 잡아가면서 수영 예쁘게 만들어가면서 키울 수 있는 것이 마가렛의 장점이고요. 꽃의 크기는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크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가판서스가 개화를 시작해서 담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꽃이 팡팡 터지듯이 자라나게 되고요. 노지 활동 당연히 가능한 식물 중에 속하겠습니다. 꽃대가 쭉 올라와서 시원한 수영을 가지고 있죠. 에서도 무궁화 자옥은요, 300cm 이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력도 강한 편이고 꽃도 오랫동안 피어서 간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그 옆에 설구가 있는데요. 역시 오늘 다양한 종류 나무가 데리고 왔고요. 역시나 월동도 잘 되는 식물이기도 하죠. 설구와는요, 일본이나 중국 등에 분포하는 원종을 개량한 품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팝콘처럼 동글동글 풍성한 꽃이 매력적입니다. 불도 하나 속옷과 비슷한 느낌이 볼 수 있지만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종다리 앵초도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앵초, 긴 꽃대를 가지고 있는 종다리 앵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꽃이 정말 예쁘고 활동도 정말 잘 됩니다. 다음 식물은 미겁제비꽃인데요. 하얀 색상으로 꽃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지나물이라고도 불리죠. 제비꽃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화단이나 정원에 식재해 두면 너무 좋죠. 야생화이기 때문에 여러 해살이 식물이죠. 그 옆에는 매자나무가 다양한 종류 들어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형광 색상인 형광등처럼 밝게 빛나는 매자나무 마리아, 그리고 붉은 색상으로 잎이 물이 들어가는 오렌지 선라이즈,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의 블루베리는 총 3가지 색상이 있는데 3가지를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블루벨 부분 그늘과 잘 배수가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나는 구근식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근식물답게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또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요, 뿌리 환경이 약간은 시원하게 통풍 잘 되게 보장해 주는 게 좋죠. 색감도 화사하고 한번 식재를 해 두면요, 계속해서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년 구근을 들이셔서 키우시는 분들 많죠. 보통 가을에 식재를 해 두시면 이듬해 봄에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다음 식물은 슈퍼파르페 라즈베리 페랭인데요. 줄여서 우리 라즈베리 페랭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색감 정말 예쁘죠? 분홍 색상 색감인데 화심은 진한 분홍빛깔 가지고 있어서 두 톤의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은 공조팝 15cm 중품을 데리고 왔는데요. 꽃 정말 예쁘죠? 조팝은요, 봄에 식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식물입니다. 조팝의 매력에 빠지면 농원에 있는 공조팝은 물론 장미, 조팝 등등 다양한 조팝을 드릴 수밖에 없죠. 해마다 4월, 5월, 6월 꽃이 피어나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화사한 느낌 가득하죠. 특히 공조팝은요, 역시나 월동 가능하고요. 해가 지날수록 풍성함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몬타나 의아리를 준비했는데요. 15cm 포트 중품이고 겹꽃으로 표현하는 몬타나 의아리입니다. 몬타나 의아리 자체가 습기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또 그늘진 곳에서도 키워도 되냐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봄에 꽃을 피워주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줄기만 남는데요. 월동이 잘 되죠. 그리고 묵은 잎, 가지에서 새 잎이 나오게 됩니다. 견문난다 의아리 이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종류 의아리 있습니다. 프린세스 다이애나 의아리는요, 약간은 종 모양으로 자라나는 의아리이고요. 덩쿨성 성질 너무 좋기 때문에 울타리로 식재를 해 두어도 좋습니다. 겉등마림에 물을 흠뻑흠뻑 주시면 되겠죠. 다음 식물은요, 펜스테몬인데 그 중에서도 가는잎 펜스테몬입니다. 빨간 색상이고요. 월동 정말 잘 되는 식물이죠. 더위에도 정말 강한 꽃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미국 등나무입니다. 이외에도 농원에는요 다양한 나무들도 정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구경 오셔가지고 차량으로 이용해서 대량으로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일단 미국 등나무의 특징 설명해 드리면 습한 환경에도 강한 특성 가지고 있고요. 벽을 타고 자라는 덩쿨 식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길이 폭이 비교적 짧아서 덩쿨 식물 관리하기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또 꽃의 향이 좋고 꽃들이 옹기종기 피어서 방실방실한 매력으로 인해 관상 가치도 좋은 나무죠. 다음 식물 빈카인데요. 일단 튼튼하고 잘 자라납니다. 저희 지면을 덮어주는 식물로 햇볕부터 그늘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최소한의 관리로도 아주 잘 성장을 하고요. 특별한 관리가 또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번 뿌리 내려서 잘 자리를 잡으면요. 가뭄의 저항성도 생겨서 물주기도 아주 수월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비누꽃인데요. 찾아주신 분들 정말 많아서 입고를 바로 했습니다. 일단은 즉사 광선이 쨍한 것보다는 약간은 반근을 선호하고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생각해 주시면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두빛 농원 다양한 월동식물부터 꽃나물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고양시 원당역 3번 출구에 50m 거리 떨어져 있고요. 주차 공간도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즐겁게 꽃 구경하고 가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노란 꽃이 피어나는 윤판나물, 그 뒤에는 호스타 자라나고 있습니다. 역시 음지식물로서 정말 잘 성장해주는 식물이기도 하죠. 매우 튼튼한 식물입니다. 다음은 안틸리스가 예쁜 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안틸리스 꽃 줄기는요, 수평으로 쭉쭉 뻗어가면서 그 줄기마다 예쁜 꽃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하기 너무 좋은 식물이고 생명력도 강한 식물이죠. 월동 가능합니다. 또한 꽃줄기가 아주 밝은 주황빛, 붉은빛을 띠기 때문에 멀리서도 눈에 확 띈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 화이트 캔디인데요. 화이트 캔디는 3포트 이상 모아 심기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혹은 3포트 이상을 나눠서 심어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는 이거 내가 잘한 건가 생각이 드는데요. 차후에 해가 지날수록 번식을 하면요. 이리저리 막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포트 들이셔서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리는 노제 활동되는 하얀 꽃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가느니 호룩스인데요. 역시 다년생 야생화로 일반 호룩스에 비해서 잎이 가늘고 이렇게 보랏빛 꽃을 띠는 야생화입니다. 노지 활동 역시 잘 되죠. 역시나 한 포트보다는 여러 포트씩 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도 꽃이 정말 예쁜데 은엽색상 대모르 되겠습니다. 은엽 대모르 국가가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아프리카 대륙이 원산지인데요. 일단 꽃이 정말 예쁜 아프리칸 데이지라고 불리면서 여러 가지 품종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색상은 약간 진한 핑크의 은엽 색상 잎이 특징입니다. 다음 식물은요. 공조팜 다음 또 하나 장미조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봄과 여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는 소감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정원이나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기 식물인 이유가 있는 게 일단 꽃이 예쁩니다. 근데 아주 잘 자라죠. 때문에 인기가 많죠. 다음 식물도 예쁜 식물 반쪽이 되겠습니다. 꽃이 반쪽만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요. 아주 예쁜 식물이고요. 지피식물이고 월동도 잘 됩니다. 조밀조밀 오밀오밀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잡초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 따위를 허용해주지 않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름꽃도 많이 보여드려야 하는 계절이 도래했네요. 일단은요, 벨가모 레드 쉐이드라고 해가지고 소품의 벨가모 빨간 색상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묵은둥이 벨가못은 또 처음이죠. 보라색상 중품이 재고 4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빈도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장미목 수국가의 나무로 원산지 일본입니다. 일본 만발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단 줄기 속이
비어 있어 빈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개화 시기는 5월부터 6월이기 때문에 지금 들이셔서 키우기 너무 좋은 식물 빈돌이 되겠죠. 다음 식물은 흰 주걱 비비추인데요. 비비추는요, 약효 성분 사포닌 들어있어서 약용이 오는 식물이기도 하고, 일단은 어디에 식재를 해 두어도 잔잔한 매력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식물입니다. 저희가 꽃만 계속 많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비비추 호스타 종류를 통해서 약간 눌러주는 듯한 정원의 아름다움도 찾아가셔야 합니다. 다음 식물은 오이풀인데요.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이고요. 잎을 문질문질해 보이시면 잎에서 오이 냄새가 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자라면 키가 100cm 정도 자라납니다. 개화 시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피어나고 꽃은 드라이 플라워로 사용할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식물이죠. 에린지움입니다. 에린지움도 너무 잘 성장한 묵은덩이로 데리고 왔는데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수컷 야생화입니다. 절화로 사용이 될 정도로 또 예쁘고요. 서양 절구대라고도 불립니다. 노지 활동 잘 되고요. 한 자리에 식재해 놓으면 아주 예쁜 존재감을 보여주죠. 저희 연두빛 농원은요, 이렇게 매장 넓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봄꽃, 여름꽃부터 시작해서 노지 활동 잘 되는 야생화, 저절로 번식되는 식물들까지, 그리고 꽃나무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놀러 오셔서 예쁜 꽃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 이용도 가능하시고 대중교통 이용도 너무나 편리합니다. 화면에는 별 가가미가 나오고 있고요. 베란다에서 노지에서 활동이 가능한 식물이죠. 다음 보여드리는 식물도 예쁜 꼬리풀 되겠습니다. 이렇게 꼬리풀 보라, 분홍이 섞여 있는데요. 저희가 꽃이 피기 전에는 보라 색상이라고 해도 분홍 색상이 피는 경우 있고 분홍 색상이 보라로 피는 경우 있어서 하나하나 신경을 써 드려야 되는데 다 구분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는 스토케샤 그리고 숫잔대가 들어와 있죠. 숫잔대 빨강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블루 색상이 있고요. 스토케시아도 하얀 색상과 블루 색상 있으니 취향에 따라서 키우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요, 바람꽃 되겠습니다. 색상 예쁘죠? 색상은 파란, 청보라 색상, 그리고 하늘 색상이 랜덤으로 발송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햇빛 비치니까 더 예쁜 바람꽃이죠. 노지 활동 가능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백합 6가지 보여드릴게요. 백합은요, 이맘때 식재를 해도 좋고, 겨울에 식재를 해 놓으면요, 여름에 아주 예쁜 꽃을 보여주는 구근 식물 되겠습니다. 저희 후룩스는요, 차가 후룩스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 항상 인기 좋은 거 아시죠? 특히 많이 식재를 하면 할수록 향기가 아주 은은하게 코끝을 자극해 줍니다. 향기 때문에 후룩스로 밭을 일구신 손님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매력적인 식물이고 여름 더위에 강하고 노지 월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셀릭스 혹은 삼색 버드나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5월부터 8월 사이에 잎의 끝에 하얀 색깔과 핑크 색상으로 물드는데 정말 예쁘죠. 그 옆에는 항상 스테디셀러로 잘 좋아하고 예뻐해 주시는 구름고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청강초롱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삽목 포기 나누기로 번식 너무 잘 되고 꽃도 예쁘죠. 환하게 등불을 밝혀준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물이 잘 빠지는 그리고 반그늘 조건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약간의 서늘한 환경 선호하는 식물이죠. 식물은 토종행초입니다. 원인종 풀이 뮬러보다 꽃은 작고 꽃대와 잎자루는 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생화이고요. 키우기 쉽다는 장점 있죠. 수레국화가 하늘하늘 바람에 날리고 있는데요. 수레국화는요, 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은 꽃대가 약간은 꺾일 수 있으나 최대한 신경을 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늘하늘 날리는 모습도 예쁘고 건조에도 강하고 노지 월동도 잘 되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노루오줌 색상별로 종류별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스틸베리라고 불리죠.
월동은 시베리아에서도 가능하다 하니 우리나라는 끄떡없겠죠. 꽃말은 기약 없는 사랑이고요. 개화는 7월부터 8월 여름 개화합니다. 여름에는요 꽃이 필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아스틸베를 미리 식재해 두시면 여름도 화사하게 꽃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포기 상태 너무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딱 노지에 식재하기 좋을 타이밍이죠. 산지 숲이나 습기가 있는 공간에서 잘 자라나고요. 햇볕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비춰주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아주 선택하기 쉬운 식물이죠. 만약 햇볕이 하루 종일 비치는 공간에 식재를 하는 경우에는요. 잎이 마르지 않게 물을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에서 식재 간격은요. 종류별로 30에서 40cm 정도 띄어서 식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토양은 적응력 정말 뛰어나서 배수가 잘 되면 다 잘 삽니다. 다음 식물은 파피루스라는 식물인데요. 수경 재배도 가능하고 추운 공간 별로 안 좋아하죠. 고대 이집트에서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 왔던 식물이죠. 또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역사 깊은 식물이다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거듭 마르면 물을 딱딱딱 주시면 되겠죠.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수경 재배도 가능합니다. 그 옆에는요. 제가 에키네시아를 준비해 왔는데 15cm 중품의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에키네시아이고요. 꽃은 헛꽃으로 피어나고 아직 꽃이 피기 전이기 때문에 색상은 구별이 어렵다는 점 확인 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로벨리아 있습니다. 로벨리아는요 예쁜 꽃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비덴스와 함께 추천드리죠. 센트란투스도 소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키는요 무릎 정도까지 닿을 정도로 높게 성장을 하고 꽃은 모아서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은 고강나무 스노우벨 되겠습니다. 순백이 겹꽃이 정말 예쁩니다. 노란 비덴스도 농원에 들어와 있는데요. 비덴스, 로벨리아 이런 식물들의 장점은요. 꽃이 계속해서 피고 지기 때문에 한번 들여놓으시면 한 해를 정말 기쁨으로 채워주죠. 제가 보여드릴 델피늄 중품입니다. 저희 3,000원 델피늄도 가성비 있게 보여드렸는데요. 15cm의 델피늄 이렇게 존재감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공간에서 약간은 서늘하게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고 습한 거 좋아하지 않는 식물 되겠습니다. 한여름에 고온의 무더위를 주의해 주세요. 이번에 장미도 종류별로 엄청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장미 한 번 식재해 놓으면 너무 예쁘죠. 색상별로 하나하나 다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는요 사실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에 또 속하기도 하죠. 장미는 싱그러움을 보여주고요. 지금 식재를 해두셔야지 예쁜 또 꽃을 볼 수 있죠. 정원장미는요 키울 때에는요 너무 깊게 식재하지 않는 게 좋고요. 물 마름 없이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장미는요 대부분 식물과 마찬가지로 겉흙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고요. 꽃이 피어있는 시기에는 조금 더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장마철에 배수 원활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시는 것 중요하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기 며칠 전부터 밭을 준비해서 땅을 잘 다져서 식재해 주시고 식재 후에는 물을 흠뻑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미는 해가 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공간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게라덤인데요. 햇빛 잘 드는 공간에 식재해 주시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색상은 하얀, 보라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두 가지 색상 세트로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쁘죠? 이게 정원 생활을 하는 또 하나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또 수국이죠. 수국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엔드리스 썸머 그 중에서도 팝스타 수국도 들어와 있습니다. 키가 작게 자라나는 외성종으로 가지가 단단하고 강해서 꽃을 너무나 잘 받쳐주고 사계절 내내 깔끔한 모습을 유지해 줍니다. 저희가 수국이 막 꽃이 지고 지저분해지고 막 그럴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깔끔한 느낌의 단정한 수국이죠.
바늘꽃도 종류별로 색상별로 있는데요. 파란 꽃이 한들한들 흘리는 모습이 나비를 연상시켜 준다 하여 바늘꽃 이름이 붙었고요. 바늘꽃은요, 꽃이 많이 피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꽃을 보시려고 많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번식은 포기 나누기로 해주시면 정말 잘 되고요. 뿌리를 나눠서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무지도 가능한 식물이죠. 저희 아마릴리스 구근 식물은요, 항상 농원의 한켠에 놔두면 이 꽃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꽃이 크고 화려하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다알리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름답죠? 구근 식물답게 매우 화려한 꽃을 피워줍니다. 꽃이 거의 주먹만한 크기로 달려있죠. 노지에 식재를 하시면요, 절화용으로 꽃을 꺾어도 꽃이 계속 피어서 꾸준히 꽃을 즐길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햇빛은요, 양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죠. 다음 식물도 매우 화려한 식물인데요, 바로 임파첸스입니다. 서양 물 봉선화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햇빛이 잘 되는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예쁜 인기 색상 4가지를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도록 굵은 모래를 섞어서 분갈이 할 때 사용해 주셔도 좋죠. 약간은 직사 강선보다는 반그늘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 실내 등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꽃이 매우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혹꽃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화려합니다. 연두빛 농원의 다양한 봄꽃이 매우 화사한 느낌으로 밝혀주고 있죠. 다음은 노란 비덴스, 그 옆에는 로즈 자가호룩스, 그리고 화면에는요, 수국이 나가고 있는데요. 수국도 종류별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보여드려야 할지 망설일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답게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천인국 되겠습니다. 개화하는 시기는 여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봄부터 여름까지 쭉 피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서성, 내한성, 즉 여름, 겨울까지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장마철 관리 잘 해주시면 겨울에도 가을에도 한 차례 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꽃이 매우 큼직큼직하죠. 꽃의 크기는 8cm 정도이고요. 그 옆에 겹금원처가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색상은요, 랜덤 발송이 되는데 겹금원처답게 겹꽃으로 매우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이 매우 선명하고 예뻐서 활기를 느끼게 해주는 꽃이기도 하죠. 또 약간 달콤한 향기도 품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금붕어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이고요. 화려한 느낌 좋아하신다면 겹금어초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색상을 계속 보여드린다면 이런 느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비덴스인데요. 노란 비덴스, 그리고 두톤 비덴스까지. 비덴스는요, 월동 여부를 떠나서 한 해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로벨리아와 더불어 꽃이 정말 계속해서 피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아름다운 물살이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노란색, 분홍 색상이 있는데요. 일단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꽃을 피워준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죠. 개화 기간이 깁니다. 물살이는요, 아직도 야생의 성질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잘 성장하는 식물 중 하나 되겠고요. 노란 꽃 예쁜 식물로 일본에서는 금노메라고도 불립니다. 금빛 이슬을 머금은 매화처럼 아름답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식물은 무늬 부들레아입니다. 일반 부들레아에 이렇게 현감빛 무늬가 들어가 있는 품종이죠. 황금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예쁘고 화사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아름다움이 부들레아만의 매력인데요. 추운 겨울에도 월동 너무 잘 되고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제없죠. 왕관골무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운 식물이죠. 왕관골무는요, 약간 만지면 허브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이사도라인데요. 신비로운 파란 꽃이 아주 매력적인 식물이고요. 꽃은요,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피워주죠. 유럽, 터키,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상록 소감목이라고 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너무 좋죠. 양지 바르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 선호합니다. 다음 식물은요, 겹갓꽃인데요. 색감 참 화사하고 너무 눈이 가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겹꽃으로 피어나는 화려한 물
물을 잔뜩 갖고 있고요. 가까웠은요 산성 토양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은 겉흙 마르면 충분히 주시는 게 좋죠. 건조한 상태에 싫어합니다. 다음 식물은 펜스테몬인데요. 요렇게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식물들은요 색상은 랜덤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노징 활동 잘 되고 번식력이 정말 좋습니다. 정원에 식재해두면 아주 효자 같은 식물이죠. 그 옆에는 찔레를 데리고 왔는데요. 농원은 찔레 종류별로 다양하게 10cm 소품에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때문에 찔레 장미 찾으시는 분들은요. 종류별로 구매를 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물양귀비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촉촉하게 물이 빠지지 않는 특수 화분에 담겨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물은요 배송 과정에서 넘칠 수 있기 때문에 빼서 갑니다.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물 양귀비 이외에도 수생식물 수련도 있죠. 일단 물 양귀비는 노란 꽃 피어나고요. 주기적으로 물만 갈아주시면 정말 손 볼 데 없는 식물이기도 하죠. 키우기 좋은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수련은요 자주빛깔 붉은빛깔로 꽃이 필 예정 되겠습니다. 땅에 식재를 하고 이제 물을 채워주시는 느낌이고요. 햇볕은 하루 종일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너무나 좋죠. 잎도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아주 정원의 느낌, 베란다의 느낌을 확실히 바꿔줄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요즘에 식재하기 정말 좋은 식물인 거 아시죠? 봄에 식재해 주셔야지 1년 동안 잘 자리를 잡습니다. 점 색감이 이렇게 강렬할까요? 가자니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잎이 꽃이 큰 잎 가자니아인데요. 남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꽃답게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적절한 기후에서는 다년생으로 자랄 수 있죠. 아주 아름다운 꽃 되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꽃잎을 닫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죠. 어쩜 이렇게 쨍쨍하니 예쁠까요? 화사한 느낌 가득입니다. 다음 식물은 예쁜 슈퍼벨 중품 15cm 데리고 왔고요. 색상은 보라, 노랑, 분홍 이렇게 세 가지가 두 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정원이나 난간, 베란다 등이 행잉식물로 걸어서 키워두시면 너무 예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가에 속하고요. 꽃 한번 보시고 예쁘게 이발해 주시면 꽃도 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인기가 많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어쩜 이렇게 화사하죠? 묵직한 느낌으로 아주 풍성하게 있고요. 뒤에 말발돌이 대품 보여드릴게요. 하늘하늘 바람이 흩날리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관목에 속하는 식물이죠. 말발돌이. 분홍 색상 소품 그리고 중품 그리고 이렇게 대품 있고 하얀 색상도 있습니다. 예쁜 멜라포디움도 소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밀리언 골드라는 다른 이름 가지고 있고 그 뒤에는요 이렇게 예쁜 맨드라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뒤에 허브 식물 로즈메리도 들어와 있고 너무 다양한 식물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보여드릴 게 정말 많네요. 사계 코스모스도 3,000원 가격에 들어와 있는데 정말 저렴하죠. 10cm 보호트를 가득히 넘쳐주고 있습니다. 지소니는 농원에 이렇게 와인컵 지소니가 가장 빛을 내고 있습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지소니이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채송화가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색감은 파스텔 톤으로 여러 가지 색상이 빛나듯 달려 있습니다. 줄기 마디마디마다 꽃이 자라나게 되고요. 이렇게 빼곡한 느낌으로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죠. 박씨성남입니다. 추위에 강한 상록 화렵수로 키우기가 너무 쉽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소가 솔송인데 지금 꽃이 정말 예뻐서 눈이 가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고산식물이지만 원예종으로 이렇게 개량이 되어서 예쁘게 자랄 수 있죠. 상록의 작은 잎과 연중 피는 종 모양의 꽃이 참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아소가솔송은요, 베란다에서 키워주면 내한성이 아주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잘 성장하죠. 베란다 환기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사계구절초 혹은 사계숙부쟁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깔끔한 느낌 가지고 있죠. 사계라는 이름이 붙으면요, 상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꽃도 사계절 환경 맞으면 잘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은 아주가인데요. 서양 조개나물이라고도 불립니다. 백리향 못지않게 또 요즘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는 아주가, 그 중에서도 황금잎 아주가입니다. 대표적인 지피 식물이기도 하죠. 저희 유매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중품에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고 있고요. 유매꽃은요, 사계절 상록식물입니다. 연중 노란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주는 식물이죠. 유매는요, 한겨울 추위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거뜬하게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카르투시안인데요. 카르투시안 혹은 노름페랭이 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석축가에 속하는 식물로 이렇게 진한 분홍, 빨간 느낌의 식물과 연분홍 색상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은요, 지금부터 7월, 8월까지도 개화를 하고요. 50에서 80cm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거뜬하게 잘 성장을 하죠. 때문에 아주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기다란 꽃이 아름다운 느낌이고요. 페랭이 꽃 중에서는 키가 큰 편으로 속하게 됩니다. 뾰족뾰족한 이 무더기 위로 드러난 길쭉한 꽃대가 정말 우아한 느낌이죠. 튼튼하면서도 탄력적인 줄기는요, 바람에도 리듬감 있게 춤을 춰주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꽃은 모여 피어나게 되는데 아름답죠. 왼쪽이 진한 색감, 오른쪽 연한 색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센토란투스인데요. 쌍떡잎 식물 마타리카의 다년초 야생화 허브입니다. 센토란투스 키는 60에서 90cm 정도까지 자라나죠. 암석 정원에서도 클 수 있고요. 꽃은 9월까지 잔잔한 별 모양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저희 재배 환경에 따라서 관무기 형태까지도 키워낼 수 있죠. 꽃의 크기가 작지만 여러 개가 뭉쳐 동시에 피기 때문에 매우 풍성한 꽃뭉치를 형성해 줍니다.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는 뿌리는요, 정신안정제로도 이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우선 너무 강하고요. 척박한 토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정원용으로 적당한 식물로 보실 수 있죠. 튼튼한 내곡성이 강한 식물로 일단 자리를 잡은 후에는요, 최소한의 물과 관리로도 엄청 잘 자라납니다. 다음 식물은 노란 공인데 일단 추위에 강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월통도 잘 되는 식물이죠. 물이 좋아하는 다년생 식물로 잎만 무성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로니카는 수큰 베로니카, 황금 베로니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보라색 꽃이 피어나는데 수큰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 색깔 잎을 가지고 있고 황금은 황금 색상입니다. 다음 식물은 줄무릇입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정원이 있다면 땅에 풍성하게 심어도 조 베란다라면 화분을 심어서 해마다 봄에 올라오는 새 잎부터 함께하는 즐거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답게 가을부터는 잎의 성장 멈추고 시들어 뿌리만 성장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흑심 카네이션 되겠는데요. 흑심 카네이션 꽃잎 중앙 부분이 색깔이 검거나 어두운 색상 띠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는 은쑥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은엽 색상의 잎이 빛이 난다는 거 보실 수 있죠. 뒤에는 이메리스 들어와 있는데요. 이메리스는 눈꽃이라 하여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고 색상은 분홍 색상으로 들어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지랭이입니다. 은숙을 닮은 듯한 잎을 은엽으로 가지고 있고 꽃은 이렇게 노란 동그란 공처럼 올라오게 됩니다. 아지랑이 꽃을 보여드렸고요. 백리향을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사계소국 핑크 보라 색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계소국
환경 맞으면 연중꽃을 피운다 하여 이름이 붙은 거 알고 계시죠? 사기소국은요 요렇게 화심이 노란 색상인 거 특징이고 저런 꽃목 국화과의 식물 되겠습니다. 화사한 느낌의 푸른 국화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예쁘죠? 그 다음에는요 백리향을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지피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향도 좋고 꽃도 잘 피어나는 꿀풀과 식물이죠. 근처에만 가도 은은한 향기가 나타납니다. 다음 식물은요 예쁜 하늘국화 되겠습니다. 꽃이 사기소국보다는 조금 더 작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연보라 색상입니다. 그 뒤에는 청화국이 있는데요. 청화국 정말 예쁘죠. 일반 청화국과 무늬 청화국 나뉘어져 있고요. 뒤에 연화, 바위, 솔 있죠. 건조에 정말 강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요 노란색 겹해당야인데요. 대품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범치기 힘들기 때문에 귀한 몸값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또 이게 씨앗으로 번식을 시키면 겹이 아니라 호수로 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꽃이 정말 예쁘죠. 줄기 끝에 이렇게 꽃이 우아한 자태로 피어 있습니다. 저희 카네이션은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햇빛을 정말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따사로운 햇빛을 좋아하는 카네이션이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따뜻한 빛이 있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은 직사, 강선부터 반그늘 정도까지 되는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충분한 일조량과 더불어서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나 남향 쪽 창가에서 실내라면 키워주시면 너무나 좋죠. 하루 중에 햇볕을 쬐는 시간이 길면 키가 쑥쑥 크고 꽃대도 길게 자라납니다. 카네이션은 10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선선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습한 환경 나쁘지 않습니다. 몸집에 비해서 카네이션을 보면요, 정말 예쁜 꽃을 많이 피워낸다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물과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카네이션은요, 건조한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묵직한 느낌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흙을 촉촉하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한 마디 정도 넣어 보았을 때 겉흙이 말라 있으면요. 화분에 배수 구멍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 겨울이나 장마철에는요, 물 주기를 조금 늘려주시면서 꽃과 줄기에 물이 닿지 않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면 관수를 통해서 화분체에 물에 담가두는 물주기법도 꽃이 많이 피어있을 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에 시든 꽃은요, 바로바로 잘라내 주어야 피지 않은 다른 봉우리로 영양분이 집중돼서 더 빨리 많은 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핀 꽃이 시들 때쯤 자르기를 반복해 준다면 가을까지 오랜 기간 꽃을 볼 수 있죠. 또 꽃대를 자른 자리에 새순이 돋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햇볕과 온도, 습도 관리 잘 해준다면 같은 화분으로 매해 꽃을 또 볼 수 있죠. 봄과 가을에 적당량의 비료를 주는 것도 튼튼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라는 환경이 통풍이 되지 않으면요, 좋지 않습니다. 예쁘게 통풍을 시켜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저희 카네이션 습도 관리도 해주시고 예쁜 꽃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카네이션 가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습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식물들의 꽃봉오리 끝이 갈색으로 변하고 약간 잎을 만졌을 때 물기가 나듯 무른 감이 있다면 가습의 신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색이 변한 가지를 모두 쳐내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겨서
흙이 마를 때까지 물 주기를 중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카네이션 겁먹지 말고 예쁜 꽃을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와 있는 카네이션 하나하나 색깔도 정말 예쁘기 때문에 빠른 품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선물할 카네이션을 구매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를 위한 선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예쁜 봄철에 예쁜 카네이션 보면서 힐링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꽃담배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긴 모습은 담배와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작고 예쁜 꽃을 가진 꽃담배는요,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 꽃담배 원산지 남아메리카 열대 지방입니다. 가지목, 가지과 담배 속에 소국하는 하늘살이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우는 꽃담배 관상용으로도 인기 절정이죠. 실내에서 화분에서 심어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빛이 잘 드는 곳에서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적절한 비료를 공급해 주시면요,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고 아름다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개화는 지금부터 8월까지 피어나게 되겠죠. 파종 후 50에서 60일 이후에 개화가 시작이 됩니다. 꽃말은 그대 있어 외롭지 않다라는 꽃말입니다. 다음 식물은요, 병솔나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처럼 보이는 붉은 솔은요, 가느다란 수술이 모여 방망이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식물은요, 12cm 수국을 준비했는데 일명 매지컬 수국이라고 해서 마법의 수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수국입니다. 이 수국은요, 여러 가지 색상과 특징을 가진 수국 품종을 지칭하는 용어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색상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화하고 나서부터 질 때까지 수국의 색깔이 변화합니다. 15cm 보트에 토플이 들어와 있는데 서양 토플이라고도 불립니다. 색상은 분홍 색상, 노란 색상이 있는데요. 보시면요, 꽃의 줄기 한 개가 여러 줄기에서 나와서 작은 꽃들이 다글다글 열려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송이를 이루는 국화가의 토플 속에 단연생 수꾼초 되겠습니다. 큼지막한 꽃이 존재감이 정말 많은 나리입니다. 골든 매트릭스라고 해서 노란 색상과 매트릭스라고 해서 빨간 색상, 이렇게 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가자니아 보여드릴게요. 농원에도 가자니아 종류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큰잎 가자니아부터 이렇게 노란 가자니아, 아이보리 가자니아, 주황 가자니아까지 다양한 종류 있고요. 인동식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니셀라라고도 불리는 우리 인동은요, 총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노란 빛깔이 아름다운 헬마니아, 그리고 빨간 느낌, 주홍 느낌의 스칼렛, 그리고 분홍 색상이 우아한 셀로티나, 이렇게 세 가지 종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인동은요, 풀이 아닌 나무지만 보통 인동초라고 부르게 되죠. 덩쿨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쌍떡잎 식물 꼭두선인목 인동 속에 속하는 반상록 덩쿨 식물이다 생각해 주세요. 그 옆에 하늘바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늘바라기 색상은 빨간빛 혹은 주황 노란빛 생각해 주시면 되는 랜덤 발송식물입니다. 꽃고비인데요, 중품 꽃고비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보랏빛깔 꽃이 예쁘게 피어났죠. 멀리서 보아도 존재감이 뚜렷한 꽃고비 되겠습니다. 청보랏빛 잎색과 노란색 수술함 솔이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묵직하게 들려서 짝짝 뻗어 나가는 줄기가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제라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로즈, 샤넬 꽃 예쁘죠? 짙은 분홍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제라늄은요, 러시아 제라늄이라고 해서 가격대가 조금은 있지만 꽃이 너무 예쁜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그 가치가 가격 그 이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로얄 브라이드는요, 꽃볼이 크고 왕성한 생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제라륨은요, 받으신 후에 반그늘이에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하루 정도 안정치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러시안 제라륨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물주기는요, 처음 받으신 후 얼마간은 겉흙이 말랐을 때 아끼듯이 해주시면 좋죠. 가습은 항상 주의해 주셔야지 제라륨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 항상 식물 받자마자 분갈이를 해도 될까요? 예쁜 화분에 식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분갈이는 최소 2주 후에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제라늄 예쁘게 보내드려서 영양은 충분한 흙에 가득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으나 분갈이는 2주 정도 적응한 후에 해주시는 게 좋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노란 잎이 생길 수 있으나 노란 잎은 따주면 건강한 새 잎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제라늄은요, 한 번 빠지면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키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나만 키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제라늄은요, 확실히 매력이 넘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인 식물로 봄, 가을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이 듬뿍, 습한 여름에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흙에 대부분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우기 최적의 온도는 20도와 25도 사이고요. 월동 온도는 마이너스 5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으나 노지 월동은 어렵죠.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기 너무나 좋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습도는 40에서 70% 정도가 유지되는 게 좋죠. 건조에는 강하지만 습도가 높은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 식물은 수군 사루비아인데요. 수군 사루비아는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온과 가습에도 강하고요. 반그늘을 좋아하는 특성 가지고 있죠. 추위에도 강한 편이어서 영하 30도까지 끄떡없이 노지에서 견디고 자라납니다. 다음은 정말 예쁜 수국, 지금 들이면 키우기도 너무 좋고 꽃잔치도 열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늬가 약간 들어가 있는 수국 분홍 색상 보여드릴게요. 가장자리 하얀 색상 무늬 들어있고 15cm 포트이고요. 이제 파란 색상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쁩니다. 하나의 보석처럼 피어나는 수국이죠. 이렇게 갈색 플라스틱 포트에 예쁘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분홍 색상 수국 보여드릴게요. 수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물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물을 말리시게 되면요, 잎이 축 처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좀 물 좀 주세요 한답니다. 때문에 물마름 없게 관리해 주시면 너무 좋죠. 직사 광선이 있는 공간보다는요, 약간 밝은 공간 선호합니다. 은은한 햇빛 좋아하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고요. 우리 토양은요, 비옥한 토양 좋습니다. 번식은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고요. 7월까지 개화를 합니다. 진식, 변덕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실내 화분으로도 활용하기 좋고 실외 정원수로도 활용하기 너무나 좋은 수국이죠. 어떤 식물이든 물주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국 역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랭초입니다. 노랭초 햇빛 좋아하지만 직강보다는요, 반양수에서도 잘 자라나는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겨울에는 춥지만 여름에는 더위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습도가 낮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예쁜 꽃을 오랫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황금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 보여드릴게요. 황금 층꽃 되겠습니다. 꽃은 보라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층꽃에 비해서 잎이 이렇게 황금 색상이 되겠습니다. 무늬 붙들레아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정말 예뻐요. 다음 식물은 하설초인데요. 하얀 눈꽃을 닮아 하설초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키우기도 쉽고 번식도 잘 되는 단연초 야생화입니다. 그 옆에는 가시 없는 노랑찔레의 대품을 데리고 왔습니다. 키는요, 성인의 허리춤 정도까지 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가시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한 거 알고 계시죠? 말끔한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후룩스 중품 이렇게 레드 색상으로 있고요. 이외에도 후룩스는 소품으로 레드 색상 그리고 나타샤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분홍향 달맞이입니다. 분홍향 달맞이도 번식이 잘 되고 월동도 가능한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은한 분홍빛깔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죠. 그 뒤에는 언제나 잘 판매가 되고 있는 누운 주름이 있습니다. 누운 주름은 하얀 색상이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도 농원에 있습니다. 무늬 청화국 역시 잎과 꽃이 예쁜 식물 중 하나인데요. 일반 청화국에 비해서 이렇게 잎장이 연두빛깔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